쳐다보지 않겠지? 좋다. 와. 잘 왔다, 그치? 아, 날씨도 좋고 우리 자기는 더 좋고. 나도. 너 응? 방금 저 남자 쳐다봤지? 아니, 그냥 바깥 풍경 본 거잖아. 저 남자한테 한눈 팔았잖아.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유, 자기 질투가 너무 심하네요. 잠깐만.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데요. 네. 누구야? 아, 회사 동료? 일 때문에? 남자야? 아이, 그냥 동료야, 그냥 동료. 그냥 동료가 주말에 왜 연락해?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일 때문에 연락 온 거라니까. 뭐야, 자기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어디 봐봐. 저런 경우 참 많죠. 그의 의심과 집착. 처음에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개인 사생활이 없네요. 왜 이렇게 늦어? 야, 왜 이렇게 늦었어? 요즘 새로 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 일이 많다고 했잖아. 너 그 연락 왔던 남자 동료랑 뭐 있지?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둘이서 이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뭐 했어? 이랬죠. 자기야, 진짜 아니야. 나 며칠째 야근해서 피곤하거든? 씻으러 갈게. 뭐 찔리는 게 있으니까 피하는 거구만.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씨! 급기야 폭력까지 쓰는 남자친구가 점점 무서워졌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집에서? CCTV. 어떻게 진짜 죽은 거야? 112. 헤어지고 비밀번호를 안 바꾼다 보네요. 예. 또 들어온 건가요? 우와. 연락은 안 하고 네가 감히 나를 신고를 해. 내가 어디 물러설 줄 알고. 이 정도면 주거 침입죄 아닙니까? 주거 침입죄도 성립될 것 같습니다. 예. 김순정,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야, 김순정, 전화해라. 와. 내가 못 죽을 것 같나? 이번엔 진짜다. 저거 보이지? 내가 가스 호스도 다 잘랐다. 경찰에 신고하기만 해봐라. 바로 다 터뜨려 버리거든. 그냥 연락하라고 했을 때 순순히 했어야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비밀번호도 바꿨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저게 뭐야? 저 라이터 저거 키면 안 되는데?
저희 집에서 또 그 남자가 자살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박기태 씨, 박기태 씨, 박기태 씨, 함께 서로 갑시다. 끝나지 않는 그 사람의 협박.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정말 무섭고 섬찟한 사연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오는 협박 전화와 메시지. 이 정말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와, 이제 한편의 스릴러를 보는 것 정도로 굉장히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요. 심장이 떨리네요, 제가. 예, 일단 사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1호입니다. 김순정 씨는 박기태 씨와 1년 넘게 사귀다가 박기태 씨의 집착과 폭력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헤어진 후에 박기태 씨가 순정 씨에게 일방적으로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예. 순정 씨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만나줄 자극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순정 씨 집에 있는 홈 CCTV입니다. 예. 이 홈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고 여러 번의 자살 소동을 벌이면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도 협박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순정 씨는 물론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면서 협박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악질이란 말이 제대로 통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예, 보는 저희도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습니까? 이 사건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좀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죠. 김순정 씨의 사연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김순정 씨를 위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체포된 상태에서도 내가 널 평생 따라다니겠다, 너의 주위 사람들을 내가 위험에 빠뜨리겠다, 협박이 너무 심하거든요. 어떻게 좀 처벌할 수 없을까요? 네, 우선 이런 경우에 형법 제283조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고 계속된 이런 상습적인 협박에 대해서는 상습협박으로 그리고 이렇게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네. 특가법에 따라 보복협박죄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도 그럼 협박, 상습 협박, 보복 협박 세 가지로 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순정 씨 집에 들어가서 다시 안 만나주면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좀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우선 어떤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요건이라든지 체포영장에 의한 적법 절차를 거쳐야 돼서 절차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경찰 입장에서는 연인 간의 단순한 연애 문제로 파악해서 굳이 중간에서 개입하지 않고 쉽게 풀려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상황을 보면요.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의뢰인 집에 가서도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단 말이죠. 이거는 명백하게 협박죄가 아닙니까? 네, 우선 협박이라고 함은 네. 상대방으로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렇게 사건의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그리고 관계, 그리고 주변의 상황, 그리고 그 상대방과 행위자의 친숙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네. 판단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박기태 씨 행위 전후의 사정과 박기태 씨의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판단해 보면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의뢰인이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집에 있기도 무섭고 그렇죠. 정말 그냥 공포감에 하루 종일 벌벌 떨 것 같은데 일상생활을 마비시킨다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예,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은데 협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여기 박기태 씨는요 체포가 되고 또 체포가 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협박을 하거든요. 이거는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예, 이 경우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습 협박도 충분히 될 것 같고 특히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또 협박을 했기 때문에 네.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이 없이 아주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가중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좀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순정 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른다고 했어요. 실제로 사진을 태우기도 했고요. 이거는 뭐 방화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방화죄의 경우 방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수로 불을 저지르는 실화죄와 달리 네. 집에 불을 저질러야 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불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불이 나도 상관없다는 최소한의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지 방화죄가 성립을 하는데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방화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 무죄라. 그러면 여기 지금 박기태 씨도 무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까?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 박기태 씨는 도시가스 밸브를 잠가놓고 가스가 새지 않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사실 겁을 주기 위해서 CCTV를 보여줬고 실제로 사진을 불을 태울 때도 프라이팬을 받쳐놓고 예. 집에 불이 나지 않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불을 붙인 거라서 실제로 불을 저지르겠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해서 방화죄로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박기태 씨 같은 경우는 불을 저지르겠다는 고의보다는 옛 여인을 다시 만나고 싶다.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이렇게 뭐 자살을 하겠다 이런 협박의 고의가 있었지 불을 저지르겠다는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이게 참 근데 겁을 주는 것 치고는 무섭기가 거의 공포 영화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의뢰인처럼 전 남자친구나 누군가의 스토킹을 당해서 좀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찰이 받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무려 4,515건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결이 된 거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벌된 게 10%. 네. 일단은 처벌이 왜 이렇게 적은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저희가 일단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토킹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예, 최근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스토킹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야, 근데 일단 여기 보통 이제 조문에 나오는 다양한 방법 하면 구체화 시켜서 좀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다양한 방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는 것이라는 게 주로 학교나 뭐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이동을 하는 동안에 교통수단 내내 또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 앞에 선물을 가져다 놓는 것도 원래는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토커들이 매일매일 앞에 선물을 가져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끔찍하네.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 앞에 또 다녀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또 선물을 가져다 놓은 거는 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사실 또 선물을 준 다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폭행 협박을 또 일삼습니다. 돌변을 하게 되네요. 네, 돌변해서 때렸다가 애원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메일, 전화, 문자, 카톡은 또 정말 빈도수가 높게 보내고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유를 했다, 협박을 했다가 혼자 난리가 나 있는 경우인데 네.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경우에 불안과 공포심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벌써 말씀만 들어도 막 네. 불안 장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자, 앞서 사무장님이 스토킹으로 처벌에 이르는 거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폭력 행위가 없는 스토킹은 호객행위나 노상방뇨와 같은 경범죄로 아주 경하게 처벌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 논의가 있었는데요. 올해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그리고 주거지의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연락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미련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스토킹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그럼요. 점점 심해지다 보면 이제 스토킹의 지경까지 이르는 건데 이거를 좀 스토킹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 스토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실 법적 절차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10월경부터 시행될 스토킹 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가 이렇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그 피해자나 그 주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와 같은 긴급 응급 조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야, 그럼 예전보다는 경찰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극중의 김순정 씨는 남자친구가 죄값을 받고 이제 밖에 나왔을 때 보복을 당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걱정이 더 크거든요. 저도 요건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우선 위협을 가했거나 그럴 우려가 충분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접근금지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찰관이 그 가해자를 따라서 접근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법적으로는 실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만약 실제로 그러한 가해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특가법, 이렇게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가법 등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의뢰인처럼 여러 방법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수사기관에 뭐 신고를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인에게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였다면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마시고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제3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상황을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좀 명료한 해결책 내려주시죠. 예, 박희태 씨에게는 협박죄, 상습 협박, 특가법에 따른 보복 협박이 충분히 성립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또 올해부터 시행될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실효적인 긴급 응급 조치를 취하고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또다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